한국당이 오늘 2시에 기자간담회에 나섰어요. 청문회 대회에서 일단 총알을 아끼고 있다면서 새 의혹이 아닌 팩트체크에 집중을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조국의 딸 한영외고 재학 때 영어 성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김진태 의원, 입시를 위해서 자녀 생년월일을 갖고서 장난을 쳤다. 의전원 관련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조국 부산대 병원장이 식사한 뒤에 장학금이 수여가 됐다. 장학금이 조국 후보자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간담회였는데 한국당의 기자 간담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같은 장소에서 국회 246호실에서 열렸습니다. 여기 이제 국회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인데요. 어제 조국 후보자가 했던 간담회 그 장소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 후보자의 상징성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같은 장소에서 했었는데요. 오늘 주로 세 가지 문제, 학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적 문제, 그리고 장학금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모펀드 문제, 그리고 웅동화군 관련 문제, 이렇게 세 개 파트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형식이라고는 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언론 보도와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했던 내용에서 사실은 크게 벗어나서 뭔가 조국 후보자에게 낙마할만큼 중요한 그런 스모킹건이 될 만한 핵심적인 이슈를 오늘 새로 제기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사실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봐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이 됐고, 사실 청문회가 무산된 이유를 따져보자면 여당의 물론 정치력 문제, 왜냐하면 국정의 책임은 또 집권 여당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여당도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과 또 과정들을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날짜 문제, 증인 문제, 그리고 특히 가족들, 부인과 딸, 어머니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다가 마지막엔 또 날짜를 또 7일까지 계속해서 끌어가는 그런 지연전술을 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청문회를 사실은 했을 때 핵심적인 스모킹건이 없었다는 게 오늘 증명됐듯이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청문회보다는 조국 후보를 청문회하지 않고 낙마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얘기했듯이 제게 넘어갔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했던 부분들은 그동안에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강조한 것인데요. 새롭게 그것을 확신하게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사 자리 문제, 거기는 다 같이 모이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어제 조국 후보자의 그런 해명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다시 한번 나왔다. 그리고 어제 조국 후보자의 입장이 있었다. 결국은 국회의 시간이 이미 넘어가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사법부, 검찰의 이런 조사, 사법부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이 결국은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결국은 국회의 무기력증, 여당과 야당 모두 국회와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요청 문제는 잠시 뒤에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딸 학사비리에 의해서 사모펀드 의혹과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한국당의 팩트체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조국 패밀리가 펀드 지배에 위해서 75억 원을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김종석 의원, 조국 후보자가 사실상 이명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75억 원 약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10억 원 정도밖에 펀드에 내지 않았다, 이런 의혹 같고요. 김용남 전 의원,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었다. 사실 사모펀드 의혹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에 대한 팩트체크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서 블라인드 펀드 아니겠습니까? 공직자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펀드에 돈을 넣을 수는 있지만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고위공직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모펀드의 운용을 하게 되는 실질적인 주체가 오촌 조카가 아니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었고요. 어제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오촌 조카를 1년에 한 번 정도 제사에서 만나서 아는 정도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펀드에 대해서 이 오촌 조카가 개입돼 있거나 코링크 P라고 하는 운용 주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약정했을 당시에 코링크 P에 대한 주체가 나와 있는데 이걸 조국 후보자가 몰랐을 일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기보다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시로 한 검찰의 핵심 수사가 이 펀드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당이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시한도 6일까지로 딱 못을 박았던데
아까 김홍국 교수님께서는 청와대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청문회가 없게 된 다음에 장관을 임명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여론 부담이 없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그럼요. 보십니까? 맞습니다. 분명하게 여론 내 비판이 있을 거고요. 가능한 한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야의 상황들을 본다면 이미 자유한국당은 이 청문회와 논란 이전에 벌써 3차례 장외 집회를 가지고 뭐 부산에서 1차례, 광화문에서 2차례 집회를 열고 이미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입법부가 그 역할을 못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으로 적합하다라고 일단 국회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역할을 못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최종 검증, 뭐 마지막 재송부를 일단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에서 불법이라든가 위법 아니면 국민들의 눈밖에 정말 어긋나는 그런 큰 도덕성의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 내용들, 실제 과정들은 이제 앞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개개적으로 밝혀질 텐데요.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운영이 정말 시급하다. 지금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 필요하고 또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가 앞으로 국정감사라든가 연말 예산안까지 계속 전국이 가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행정부 입장에서도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운영을 빠르게 해나가야 되고 이런 대외적인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또는 일본과 미국의 강한 이런 외교적 압력들 또 국내에 많은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서 지금 15,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데 전혀 처리도 되지도 않고 더욱더 상황을 악화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일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이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야당은 아마 강력하게 반발할 겁니다. 모든 카드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상황은 만만치 않은 그런 갈등 속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국 논란에 얽매여서 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시점이 좀 미묘했습니다. 한국당이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도중에 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로 요청을 했단 말이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정의당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청문회 열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정말 청문회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순간에 맞춰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아주 만약에 청문회가 9월 1일이 다 지나고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협의가 안 되고 나서 청문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국민께 하지 못했던 의혹들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연다 그러면 아주 조금에 대한 명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하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수순을 걷고 있었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것은 자유한국당 혼자만의 반대가 아니라 정의당이 청문회를 열자고 하는 국면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결사 반대 다른 야당까지도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국회에는 걷잡을 수 없는 파행의 속도를 좀 걷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네, 보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방위로 확대된 압수수색과 소환 소식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자, 검찰 바쁘죠. 조국 부인이 근무 중인 동양대를 압수수색했고요. 서울대 연검 캠퍼스 행정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국 후보자의 딸에 관련된 입학 자료에 관련된 특히 그 의전원 입시에 관련된 문제 같고요. 그리고 코이카를 압수수색했고요. 영어 논문 제일 저자 등재에 관련 단국대 교수를 소환했습니다. 지난 21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단국대 교수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 외국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 저자로 올렸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 조국 후보자는 단국대 교수와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이 없다.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거기에 따른 단국대 교수 입장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국 후보자의 아내에 대한 압수수색도 좀 이해가 되고요. 뭐 단국대 교수 논문 제일 저자에 관련된 부분이가 좀 이해도 되는데 코이카 압수수색, 다양한 압수수색이 펼쳐졌단 말이죠.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다양한 부분들에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사모펀드에 대한 것들, 웅동학원에 대한 것들, 그리고 딸과 부인의 장학금이라든가 또는 논문과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행보는 어쨌든 이번에 지금 11건이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3건, 또 김진태 의원 1건, 주광덕 의원 1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고발의 주체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요. 이 속에서 과연 조국 후보자와 또 부인 또는 딸에 대해서
그 연관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은 그걸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 자료들을 일정하게 확보했지만 나머지 부분들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히겠다는 그런 검찰의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검찰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시 말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검찰로서의 이 수사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 사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 원칙적인 것은 좋습니다. 벌써 이제 이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나왔던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들 또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지금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행보 과연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검찰이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것은 어느 쪽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국 후보자의 편에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꼼꼼하게 좀 그리고 공정하게 계속 진행을 해간다면 검찰이 본연의 역할들을 이 역할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검찰의 수사 의지를 확인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검찰 조국 후보자 측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몽둥항운부터 시작해서 사모펀드 연이은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한국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에 난 현장마다 증거인멸에 대한 그 움직임 때문에 부산했다 검찰 관계자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조용히 비공개에 나섰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피의자에 대해서 이처럼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지금 오촌 조카 같은 경우는 해외로 도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서문펀드 관련해서도 증거에 대한 인멸의 흔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에 대한 혐의가 중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후순위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상황으로 보는데 어저께 조국 후보자가 자신에게 얘기했던 건 주변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었지만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본인의 배우자, 그러니까 본인과 가장 모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배우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조국 후보자의 해명과 현재로서는 좀 입장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만약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발생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 증거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의 연관성이 있게 됐을 경우는 수사의 칼날이 조국 후보자를 향하게 될 것이고 자칫 잘못되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총장은 어디까지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김병민 교수님의 그 답변을 좀 받아서 질문으로 좀 드리면 조국 후보자의 딸 아내에 대한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왜 조국 후보자는 제외됐을까? 안 했을까? 못 했을까? 이런 의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아직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발된 이제 고발의 주체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번 사안으로 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측이 바로 딸이 그로 인해서 다양한 장학금이라든가 혜택을 받았다는 것. 그런 의혹의 수혜자로 딸을 들고 있고요. 관련돼서 그 어머니가 과연 어떤 로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느냐. 결국은 두 사람에게 혐의를 일단 고발 주체가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은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어떤 로비라든가 또는 불법이라든가 위법이 확인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청문회와 대통령 임명까지 임박한 이 시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고 봅니다. 어떤 불법이라든가 위법을 아직까지 저는 확인하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만일 그런 고리들이 조국 후보자가 연관됐거나 관련됐다는 증거들이 나온다면 조국 후보자로 칼날이 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국 후보자가 여기에 관련됐거나 그랬던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어제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해명 속에서도 그것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검찰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의 휴대폰을 애초에 법원에 이제 압수수색을 청구하는 장면에서 영장에 넣었었는데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아직까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다양한 수사의 피의자로서 또는 본인으로서 객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재 그런 검찰의 수사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는 많은 부분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단정이 위법이라든가 불법이 단정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하고 증거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다양한 그 과정 속에서 증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어떤 범법이라든가 위법 이 부분에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분명히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선명한 발언들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 본인은 이미 사과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질타는 분명히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에게까지 직접 칼날이 갈 것인가? 결국 저는 그것은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인가? 네네. 그 부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